네, 시간이 된 관계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하남시의회 원내대표 공천입니다. 네,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신 기자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셔서 오늘 이회도 보내주었던 내용서 공직선거법 위반 박성민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하남시의회 함께 성명서를 발표하겠습니다. 성명서 발표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박성미 의원에 대한 하남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일동 성명서.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은 공정한 선거 제도를 통해 유지된다.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시민의 주권을 위협하고 시민 민주주의의 근본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이다. 이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소속 하남시 의원들은 국민의힘 박성미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하여 깊은 우려를 토하며 다음과 같이 분명한 입장을 갖습니다. 박성미 의원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9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과정에서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민주주의의 원칙을 수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법률이다. 이를 위반한 행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중대한 범죄 행위이다. 하남시의회는 시민의 뜻을 대변하고 공정성과 청렴성을 바탕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해야 하는 기관이다. 하지만 선거법을 위반한 의원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계속 의정활동을 이어간다면 이는 하남시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시민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의 유죄 판결을 받은 이상 박성미 의원은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검찰에 송치되고 경찰 조사 중인 일부 하남시 국민의힘 시도의원들에 대한 의혹도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특히 건축 인허가 관련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등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은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시민의 재산과 공익을 침해하는 중대한 부패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우리는 해당 의원들이 시민 앞에 나서서 명확한 해명을 하고 이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러한 사건들이 논리적 발생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런 국민의힘이 후보자를 공천하는 과정에서 도덕성과 청렴성을 고려하지 않고 정치적 이해 득실에 따라 부적절한 인물들을 공천하는 결과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국민의힘 하남시 당협위원장은 이러한 인물들을 공천한 이유에 대해 시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하남시의회는 특정 정당의 사익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이 선거법을 위반하고 특혜 의혹에 연루되는 등의 행태를 보이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본 정신을 무너뜨리는 행위이다. 이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하남시 의원들은 이러한 부정과 부패를 결코 자시하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책임을 묻고 바로잡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선출직 공직자는 시민의 대표로서 더욱 엄격한 도덕적 기준을 지켜야 한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하남시 의원들은 하남시의회의 품격과 신뢰를 지키기 위해 부정과 비리를 단호히 배격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정치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하나, 공직선거법 위반 박성미 의원은 즉각 사퇴하라.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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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남시 국민의힘은 시민 앞에 공식 사죄하라. 사죄하라!
제1 더불어민주당 하남시 의원 윤동. 네, 자기 앉아 진행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제 저희 많은 분의 질의를 좀 그렇고 한 2-3명 정도의 질의를 좀 받겠습니다. 먼저 우리 특히 이거 보고 싶은데 이거 아마 안 읽어볼 수가 없는데 사실 선거법 관련해서 반대편도 지금 1심에 문제라고 2심에서는 지금 무죄를 받으셨는데 박성미 의원 같은 사건하면 반대편만 지금 같은 적응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아직은 소문은 들어가지만 그 선거법 위반 관련된 이후에 민주당은 어떠한 유죄받은 사람으로 그 같은 현상에 그러면 공천을 배제하시겠다는 건지 내년 지방선거 때 아니면 요거 관련해서 질문이 종이를 좀 다시 당 대표님한테 한마디로 가서 1심을 유죄를 받으셨는데 그 상황이 같은 잣대가 적용되는 문제 그리고 두 번째 이와 같은 박 의원님과 같은 이제 선거법 위반과 같은 그 사회에 관련해서는 유사한 민주당 의견을 같은 잣대라고 적용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적절한 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당대표는 중앙에 에서 있는 것과 지방 정치에서의 윤리적인 부분은 조금 온도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대표님이 하시는 거는 예를 들면 국회에 서로 양당간의 협의를 거쳐서 윤리에 적합한 데에 대한 협의를 할 것이고요. 지방에는 지방의 근거에서 의원들이 윤리에서 협의를 거쳐서 행동 강령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타진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잣대를 저희가 양쪽의 비교를 두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내일 또 다음 지방 후보들은 유럽 유사한다리가 민주당 후보에 있으면 공천 배제를 하지 않는 게 방법입니다. 저희는 공천 배제 공천 관련 부분은 저희가 말할 것은 아니고요. 근데 이건 생각합니다. 우리가 의원으로서 해야 될 행동에 있어서 의무가 있고 그런 거에 있어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이거는 당연히 어느 누구도 같은 규칙에 마치 공평하게 해야 되지 않나 싶고 이게 지금 이 사건 자체가 발생되는 당사자분께서 현직 의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셨고 그거야말로 우리 시민의 주권을 위협하고 민주주의 근본을 흔드는 행위였고 또한 공직선거법에 대한 확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본인이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상황이 민간인에 있어서 있었던 일이 아니고 현직의 의원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발생된 사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첫 번째 내용 같은 경우는 좀 정의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당 의가 지역의 의가 조금 부분에서 상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존에 이제 하남시 의회 같은 경우는 그 타의원, 동료의원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지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 의원 같은 경우는 검찰에 송치도 됐고 이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하남시에서 이제 많이 일어나고 발생됐는데 이 박선미 의원뿐만이 아니라 이런 안 좋은 일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윤리특위가 한 번 그동안 열리지 않은 걸 알고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그런 비난에 대한 입장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박선미 의원이 앞으로 이제 이게 입장 표명을 거의 안 할 거라고 판단하고 그랬을 경우 앞으로 어떻게 윤리특위를 개최한다는 어떤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네요. 지방자치법의 윤리관념에 따르면 의원이 공직선거
선거법 위반을 이제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는 윤리특위에서 심사 후 징계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그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이유는 아직까지 그 형이 결정이 되지 않았던 상황이고,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50만 원의 형을 확정을 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는 이제 그 윤리강령의 기준에서 보면 하남시의 윤리강령 및 윤리시정기본법의 제 3조 품위 유지에 해당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그 기자회견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에서 윤리특위를 열어야 될지에 대해서는 같이 의논해 볼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확정된 건 아니고 앞으로 논의를 해보겠다는 거죠, 윤리특위가. 네, 동기. 우리는 복지국가, 대한민국 복지국가라고 이제 처음에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3심제로서는 오늘 1심, 2심, 3심을 하지 않습니까? 1심에서 90만 원의 벌금형이 나왔다고 해서 확정된 것은 아니고, 이재명 대표 역시도 1심에서 유죄를 받았다, 무죄를 선고받은 예도 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 이렇게 해야만 되는 이유가 합리적이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기자의 소견은 왠지 현 국회의원님의 그런 사안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치우치지 않은 이렇게 성급한 어떤 이 기자회견 내지는 위원회를 또 연락하시는데, 만약에 이제 이 시에 가서 무죄받으면 이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혹시 그런 것을 생각해 보셨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의원들 간에 당을 여야를 떠나서 함께 합심하고 함께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이나 중앙정부 형태로 지방자치에서 이렇게 자꾸 크고 작은 일로 서로 불씨를 만들어낸다면 어떤 의원이 솔직히 일을 할 수 있으며 그거에 어떤 의원이 자유로운지 묻고 싶습니다. 네, 기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정치와 중앙정치는 약간 온도차가 있다고 생각하고, 규정에도 중앙정치는 분명히 윤리를 열 때도 양당 협의를 거쳐야 되는 게 기준이지만, 지방정치는 우리 윤리위원회 의원들의 의견에 따라서 행동강령이 위반된다, 품위유지에 위반된다 하면 의원들의 논의에 의해서 결정하게 되어 있고요. 앞으로도 동료 의원이어도 품위유지에 위반이 된다 하면은 반드시 짚어 넘어가서 올바른 정치가 되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 위에서는 그 기준에 따라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전자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이유에 있었습니다. 물론 이건 선거법 위반에 의한 법원까지 간 예가 있었지만, 언론의 보도에서 여러 가지 의원들이 지적받는 일이 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이 의원을 열거나 그거에 대한 어떤 기자회견이 없었는데, 부득이하게 이 사건에 한해서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기자분께서 그런 말을 했었어요. 이제 하남시 정치문화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간 많은 사건들이 발생돼서 윤리특위는 이제 할지 안 할지 아직 판단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제 요구가 들어오게 되면 심의할 수도 있는데, 우리 하남시 정치문화가 항상 저 또한 하남시에 11년을 하고 살면서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정치를 공부하면서 있지만, 이런 것들이 앞으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간에 우리 정치문화도 항상 어떤 일이 발생된 후에 이렇게 흐지부지 없는 듯한 이렇게 넘어가는 문화가 과연 이게 공정한 문화인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의회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 질문의 답변에, 그러면 하나씩 지방의회는 항상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깨끗한 정치문화가 앞으로도 후배에 대치도 우리 하남시의 미래를 봤을 때 어디서부터인가 그걸 다시 자리 잡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정치인으로서 해야 될 우리를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되고,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된다면 옛날부터 생각한 게 아니고 지금부터라도 올바르게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럴 때는 당연히 어느 누구도 똑같은 동정하게 자체를 공제해줘야겠죠.
그런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같은. 시장님과 마지막 우리 질문 하나만 더 여쭤도 돼요? 죄송. 아니, 하나만. 어차피 이어진 내용이니까. 제가 여쭤본 것은, 자, 지금 이제 1심에서 벌금이 나왔어요. 2심에서 무죄 나왔을 경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봤는데, 그것만 좀 답변해 주세요. 3심 제도에서 1심, 2심 이 내용에 어쨌든 비판을 할 수 있지만, 법으로는 확정된 게 아니다 보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그 부분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여러 차례 이제 그런 의혹들이 굉장히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거를 보고 있었을 때 이게 계속 이렇게 되면은 우리 시도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되겠다. 그래서 좀 경각심을 줘야겠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저희가 이제 기소될 때까지도 그게 기소가 됐구나. 과연 이게 잘 해결될 것인가라고 봤을 때 구형이 나왔고 그다음에 2심 선고 판결이 떨어질 때는 이것도 당연히 벌금형도 하나의 형이 집행되거나 똑같다. 단지 본인이 항소나 도망가에 가는 부분에서는 아직 저희들이 거기까지 인지를 못했고요. 일단은 1심에서 선고에서 일단 형이 벌금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저희들이 입장을 밝힌 것은 저희들의 의원들이 도리있고 여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부분이고 향후에 항소가 될지 또 대법원 다시는 저희는 보겠지만 그때 가서는 그때 상황에 맞춰서 또 달라진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 질문. 그러면은 제가 아직 선거기간이 지난달 27일 선거를 했으니까 내가 원래 3일날이 이제 그래서 만약 검찰에 다 항소를 안 하면 헌법 판결이 되는 거고 그래서 선거가 되는데 결국 그러면은 헌법 판결이 나고 난 다음에 특위에 제소를 하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1심 선고를 가지고 윤리특위에 하시겠다는 의미가 좀 말씀하신 거 명확하게 기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형 합격 여부하고 관계없이 의회 내에서 지방회에는 충분히 논의가 필요하고요. 그게 논의를 하고 나서 그게 판단이 되면 윤리특위에 해부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논의 중이고요. 간단하게 저희가 이제 만약에 형이 확정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리특위를 해야 되는 데 대해서 윤리위에 대해서 다시 논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마지막으로 하나씩 또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앞으로 혹시 네. 꼭 선거법이 아니다 하더라도 또 다른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형이 일단 확정은 아니다 하더라도 1심 결과가 나오게 되면 오늘 같은 똑같은 이러한 입장 표명, 성명서를 발표하게 됩니까? 아울러서 일단 사퇴를 요구하셨는데 이것이 약간 수사적 표현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4월 달에도 임시에 잡혀 있죠. 사퇴하지 않고 같이 의정활동을 또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사퇴하지 않게 되면 그때 같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어떤 액션 같은 것을 별도 하실 생각은 있으신 겁니까? 예컨대 회의에 문제가 됐던 박선미 의원이 동석하게 된 회의에는 불참한다든지 그런 후속적인 액션도 있을 겁니까? 아니면 그건 전혀 고려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아까 전처럼 윤리특위에도 이제 검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답변보다 시원하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지금 우리가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의원으로서의 모범이 보여야 될 시의원께서 시의원의 신분으로서 공직선거법 위반을 하셨고 지금까지도 사죄를 하지 않는 거에가 더 초점입니다. 저희가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런 것들이 시민의 대표로서 먼저 사죄를 해야 될 분이 사죄를 하지 않고 사퇴라든가 어떤 제스처를 전혀 취하지 않기 때문에 시민의 대표로서 저희가 먼저 이 자리를 삭감하는 거가 포인트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의원을 어떻게 하겠다게 초점이 아니고요. 시의원으로서의 신분, 지방의원도 의원이잖아요. 네,
그게 초점이지 다른 쪽으로 확대되지 않았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유혹이라든가 우리 승경 187을 이걸 하겠고요. 다만 하나 주게 있는데 아까 윤리특위 회부 여부를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하나씩 윤리특위 위원장이 박선미 의원이거든요. 그 조례상 본인이 위원장인데 본인권에 대한 그 회부권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윤리특위가 수집될 수 있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네. 질문 것 같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성명서 발표에 대한 심시진을 지적돼서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의원으로서의 모범을 보여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선거법 90만 원이라는 형을 받았고 그에 대한 현재까지도 시민들에게 사죄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이런 모습들이 과연 하나씩의 미래를 위해서 과연 해당한 건지 시민의 대표로서 저희도 그냥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성명서를 발표했고 그 취지를 잘 이해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마 우리 시민들도 다 궁금해하고 이런 걸 바라지 않나 싶습니다. 10만 원은 90만 원 주는 게 중요하고 그게 아니고 이 법을 법에서 한계를 놨기 때문에 그런 사죄가 빨리 있어야 되지 않나 그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와주셔서 성명서 발표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시 한번 대표로서 감사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